안녕하세요. 일라이영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스스로가 작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위축되고 예전보다 자신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자존감이 낮아진 걸까? 자존감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하루를 많이 흔드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을 높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은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마음처럼 이어지지 않았을 때, 일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노력한 만큼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약해진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존감은 결과보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 생각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실패 자체보다 실패를 자기 자신으로 연결시키는 순간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늘 잘 안 되는 편인가 보다. 이런 해석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작아져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를 먼저 평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결과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다르게 두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경험이 내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내 가능성을 정해두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존감은 다시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약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아도 비교 속에 놓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빠르게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비교했다면, 이제는 화면 속 수많은 사람들과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교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자존감은 서서히 숨이 좁아집니다. 비교는 정보를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 마음은 점점 위축됩니다. 에리 프롬은 사람이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자신이 기준보다 사회의 기준을 더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점점 나 자신보다
남의 기준에 더 익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부분 나에게 맞게 만들어진 기준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남보다 앞서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생기는 감각입니다. 누군가와 같은 속도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뒤처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존감은 남의 방향을 따라갈 때가 아니라 내 방향을 다시 확인할 때 조금씩 살아납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마음을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스스로를 믿어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어제 괜찮았던 생각이 오늘은 다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생각만으로 오래 붙잡기 어렵습니다. 자존감은 반복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경험, 내가 정한 것을 끝까지 해보는 경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경험,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하나의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감각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자존감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스스로를 믿는 감각이 생각보다 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게 되었고, 그때 저는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뜻밖의 변화를 하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거리부터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자존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움직인 시간만큼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지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은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깨달음은 비단 저만의 작은 경험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이호선 교수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몸을 움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은영 박사님 역시 마음이 흔들릴 때는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말합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표정이 달라지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오늘 하루 밖에 나가서 30분만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존감은 이미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 자신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마음은 부족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조금 더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한 가지라도 선택해 보는 일, 그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었구나. 그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 자존감도 함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